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힘든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감기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를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 세계 증시가 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주가가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심지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저 거래량, 우리나라를 떠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데 어쩜 이렇게 반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중국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중국은 최근에 2년 동안 떨어진 부분을 단 열흘 만에 회복하면서 폭등 장세가 왔었어요. 아무래도 자체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파병을 했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 그 부분이 이미 지난주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파병을 했던 적도 있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18일 정도 남은 미국 대선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폭락을 한다든지 또 올라갈 섹터가 안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 이슈다, 항상 그랬죠.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짝하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비 오는 배경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을 세게 하면 명치가 좀 아프거든요. 일단은 조직 검사는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 꼭 챙기세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사실 리튬 가격도 굉장히 2차 전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라는 우리나라 최대 저평가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전지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삼성, 에스테, LG화학 같은 기업들,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저평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작년에 피크아웃 찍었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에 1조 정도 지원을 했죠. 그러면 이건 사실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의 리튬은 정말 진심이고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공매도 예를 들어 선진화라든지 금투세 이슈가 있는 건데 아직 금투세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2차 전지가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차 전지 투자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광석, 리튬 이쪽 부분도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2차 전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짝 올랐다 떨어지게 되면은 자금 부족함 유상증자에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리튬 가격도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리튬 생산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리튬 관련 대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 안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도네시아 부분, 호주 광산, 뭐 아프리카 흑연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라도 유럽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상황, 보조금 정책이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량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2차 전지가 향후에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제 소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고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많은 분들 신한증권 1,300억 손실봤다 기사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인가? 그러니까 LP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매도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에서 옵션 시장도 가장 크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있었고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금감원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 징벌적 배상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가 저는 정말 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쇼커버는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가 똘똘 뭉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게 된다면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 통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몇 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사상 최대 실적 나왔었고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빠지는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불법 공매도가 가장 많은 섹터가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매도라든지 금투세에 대한 이슈에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또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중국은 이미 뭐 5, 60% 전기차로 바뀌었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고 미국도 현재 한 8,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는 규제 같은 경우 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환경 규제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도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고 있는 내용의 탄소 배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 현대차부터 해서 건설, 뭐 조선, 원전 이렇게 세계 1위 기업들이 많은데도 다른 나라에서 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심지어 주가가 매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금투세에 대한 폐지가 아직 안 됐어요. 금리 인하도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됐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 관련주들이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항상 라오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여행객 안 가게 돼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해가지고 금리 계속 올려가지고 거기에 착값과 환율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일본보다도.
그러면은 금리 인하하게 되면 할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살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2차 전지주가 수혜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뭐 배터리 관련주도 볼 수가 있고, 리튬 가격 우리 공급 부족으로 이제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망하는 기업이 나오면 안 되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을 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양극재 회사들 있잖아요. LG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양극재 회사들 리튬 가격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역대 최저점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심지어 일본제철이 매도한다 그래도 급락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 주에는 대다수가 다 빠졌습니다. 거래량 없이. 근데 그나마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저는 수급에 대해서 이탈이 굉장히 거래량 없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탈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중국 제외하고 나도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 대해서 수혜를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있는 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목표가는 항상 이거예요. 50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한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오랜 기간 해보면은 한 50만 원만 가게 되면 많은 분들 진짜 좋아하시고, 50만 원 넘어가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거기를 뛰어넘어서 60 근처 이상도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생각한 것보다 오를 땐 더 오를 수 있다. 소외된 기간이 길었고, 뭔가 금투세라든지 이런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뒤로 늦춰졌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금지됐는데 왜 안 오르냐? 공매도 금지돼서 바뀐 게 없고, 금리 인하 됐는데 왜 안 올라가냐? 금리 인하 돼서 아직까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가 될 거고, 또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올라 있는 부분들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단기간에 이 종목들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또 거래량 없이 빠진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늘 제가 오프닝을 왜 이걸로 말씀드렸냐면, 이 공매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들, 또 전쟁에 대한 이슈, 트럼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말 무서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당선되는 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당선되는 대로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가고 그 산업이 망하고 안 망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는 전반적인 이런 악재들,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연기금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뭐 포스코 DX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이 중요한 거고, 영업이익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개선이 됐어요. 또 벤츠랑 협업도 했었고, 그러니까 배터리 3대장 같은 경우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 2차 전지로 한번 제가 해봤고, 비 오는 배경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안 가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죠. 지금 주식하는데 안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안 힘들려면 매일매일 손절하고 급등하는 거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진즉 매도를 했겠죠.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 그 기다린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이유가 많은데 아직 안 올랐는데, 맨 옆에 올라가는 종목들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나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방위산업 업체들도 트럼프 당선되면 그때부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 전에도 당선이 안 되면은 이 방위산업 관련주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만 치료라든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오르는 종목들은 무슨 뭐 노벨 평화상 관련주 급등했다 내려오고, 뭐 얼마 전에 뭐 관련주 급등해, 뭐 전쟁 관련주 올랐다 떨어지고, 다 맨 마찬가지거든요. 초전도체도 옛날에 막 그랬던 거 다 내려와 있고, 항상 시끄러울 때 올라가는 테마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뭐 포스코홀딩스가 38만 원 찍고 다시 35만 원 내려왔다, 4만 원 내려왔다, 어쩌자는 얘기예요. 팔고 글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안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복구될 종목 갖고 있다, 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갖고 있겠어요?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 영상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데,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뭐는 가는데. 근데 자신 있으면 이미 옮겼겠죠.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평생 매도하지 말자고 하는 워렌 버핏도 있잖아요. 평생, 주식은 평생 갖고 있는 거다. 그 정도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이 갈리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가가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는 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국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근에 홍콩 망한다고 하는데 홍콩 50% 올라, 중국 폭등 막 오르고, 막 더블 종목 나오고, 아르헨티나 급등하고, 막 전 세계가 그럽니다. 망할 나라들도.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망한다는 거는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냥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비만 치료제. AI 반도체도 무늬만 엔비디아 관련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내려옵니다. 떨어질 때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많이 걸러진 상황이고, 작년에 수십 배씩 올랐던 중소형 2차 전지는 10분의 1 떨어졌어요. 1억 넣었으면 1,0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20분의 1 종목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기 때문에, 에코프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텼던 거고, 이 기업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버티고 나서 올라갈 호재들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그 호재가 나왔을 때 내 계좌가 여기까지 복구될 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된다고 해서 2차 전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호재예요. 일본 제철이 더 큰 원래 원칙적으로는 악재였습니다. 고점에서 나왔으면. 근데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일본 제철에서도 그 주가가 3분의 1 빠져있는 가격에서 팔기가 아깝겠죠? 이제 포스코홀딩스 반등 타이밍 되고, 한국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를 때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화재 났을 때도 더 망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 찍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누가 돼 있느냐 따라서 지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 해리스가 되면은 해리스가 되는 대로 호재,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되는 대로 2차 전지는 바닥, 올라갈 호재밖에 없다. 산업적인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때다. 작년에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주가가 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고, 내 옆에 분들이 많이 이탈됐을 때가 지금이 바닥인 걸 아는데 조금 더 계좌 왔다 갔다 하는 거. 40만 원 찍고 35만 원 된다고 해서 팔 거 아니잖아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공매도 재개 전, 그리고 금투세 완벽한 호재가 나오기 전, 쇼커버 터지기 전 기관들이 쓸어담는 2차 전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속상해하지도 마시라고, 우울해하지도 마시라고. 앞으로 내 계좌가 회복되면 얼마 될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들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올 것이냐. 금리 인하 돼서 바뀌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 물가 잡혔다. 금리 인하 되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고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겠죠. 아직 대출금리도 집값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물량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규제가 완화될 거다. 그래서 재작년 바닥일 때 조선주, 재작년 바닥일 때 원전주나 똑같이 건설 섹터도 엄청나게 크게 뜰 수 있는, 또 코로나 때 힘들었던 대출이 많았던 기업들, 유상증자 마치고 전환사채 마쳤던 기업들, 이제 회사가 좋아질 기업들, 인건비 줄어들고 자재값도 이제 잡히고 환율,
이런 부분들이 잡혀가게 됐을 때 앞으로 뜰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 한국의 기업은 대다수가 그래요. 단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열의 9은 꺾입니다. 근데 열의 하나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 전망이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갔다. 여기는 엄청 크게 베팅을 해야 된다. 또 엄청나게 실적은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내년이 더 좋아지거든요. 당연히 좋을 때죠. 그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더라도 현재 주가가 원래 10,000원은 쳐줘야 되는 기업인데 1,000원에 거래한다. 5,000원에 거래한다. 그런 기업들은 더 빠지기 힘들어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10개 중에 9개예요. 실적 좋은데 왜 안 가? 실적 안 좋은 것들만 최근에 올라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때문인 것도 있지만 투자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저도 이거 하면서 힘이 나질 않거든요. 맨날 우리나라는 이러고 뭐 악재 나오고 무슨 뭐 그리고 정치적인 댓글은 꼭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특정 당에 대해서 댓글로 막 욕하는 댓글은 일단은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반인데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하고. 하지만 우리의 공통된 마음은 뭐예요? 금투세 폐지. 우리의 공통된 마음은 뭐예요? 공매도 선진화.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 공통된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하는데 막 어떤 특정 당에서 두둔하고 뭐 서로 싸우고 하는 거 보기 싫기 때문에 제가 그렇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또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괜찮은데 저는 사실 보기가 싫어서 그래요. 싸운 것 자체를 저는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이해해 주시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꼭 된다 그러면 끝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서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고 논리에 근거해서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일반 영상을 좀 짧게 찍을게요. 오늘 오프닝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사조 유튜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힘이 나거든요. 요새 사실 제가 그 다른 내용 말씀을 일절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댓글 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중요한데 요걸 보세요. 자, 뭐가 다르냐면 코스닥이 지금 조금 오르다 세른봉이 터졌고 코스피가 세른봉이 지금 0.5%가 떨어졌는데 코스피 200 빠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 작정을 하고 주가를 누른 섹터가 어디다? 거기는 작정하고 누른 섹터가 2차 전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아니고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보면은 요걸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여기서 밀려봤자 크게 밀릴 수 있는 가격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 바로미터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 갈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 역대 최저 미국 계속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나 큰 득을 보고 있고 또 달러 강세 때문에 엄청나게 큰 득을 보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여지고 트럼프 이슈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1일 거래대금이 역대 최저인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주가가 바닥일 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포기 안 합니다. 이거 바닥인데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떨어져 있는데도 야 또 정리해라 진짜 짜증난다 안 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중국하고 홍콩 낙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점 바닥에서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반도체는 ASML 주문량이 절반 줄어들었고 내년 전망이 먹구름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차전지 내년 전망 먹구름 아니죠. 그래서 요 기사가 일단은 고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한 가지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이 주가가 엄청 올라 있는데 저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하이닉스는 좀 버티고 있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힘이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실적 전망에 대해서 줄 하향을 하고 있고 요런 기사들은 많이 나와요. 제가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한번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적 저점이라고 돈 몰리는 삼성그룹 펀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런 전략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쪽에 갖다 바칠 자금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삼성전자 6만원 아래야 펀드. 그러니까 심지어 홍보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일단은 이 밑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급락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급등도 어렵지만 일단은. 근데 수익률 부진도 있고 시간 오래 걸린다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엔비디아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또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삼성전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요 기사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거래가 터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용잔고가 급등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싸웠죠. 옛날에 삼성 저점에도 반도체 물량 공급 많다. 그때도 저점. 계속 좋게 얘기하다가 올 한 7, 8월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특히 국내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돈이 계속 모이는데 떨어질 때 대량 거래를 터져서 내려오는 경우는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전망, 삼성전자 어닝 쇼크의 실적 전망을 줄 하향하는데 타이밍 자체가 불과 2달 전에 15만원 목표가를 막 제시하고 엄청 좋다고 했던 게 돌연 바뀌어서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 좋다고 했는데 거래량이 없었으면은 이탈이 지금 많이 안 되고 펀드도 안 넣을 텐데, 엄청 좋다고 했었는데 주가 거래량 통해서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좀 펀드적으로 모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동학개미가 지금 다 떠나는 상황이에요. 증시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유동성마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모르는 분들은 지금 뭘 할까요? 야, 그냥 삼성전자는 좀 사나. 6만원 아래 되는데 1만원 오르겠지. 떨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갖고 있는 종목도 내가 2차전지 갖고 있다. 2차전 떨어진 기간이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종목을 심지어 정리해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가 몰리고 내 종목은 또 거래량 없이 질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팍팍 안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세력이 미는 게 아니에요. 포기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이미 시장의 유동성이 없는데 쓸어 담고 있는데, 특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를 얼마나 많이 쓸어 담았나요? 고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10조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막 1억 갖고 5억까지 살 수 있어요. 신용 1억 갖고 5억 사가지고 10% 떨어지면은 내 돈 반토막이에요. 원래 1억이면 10% 떨어지면 1,000만원 잃는 거지만 5억 질러서 10% 떨어지면 5천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신용이 막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줄어들면 여기서 횡보를 해서 이자금들을 계속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가고, 우리나라 금투세도 공매도를 한번 들어 올릴 때 7만원 전후까지 반등을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 물량이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도 밑바닥을 잡아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자금이 삼성전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실적도 안 좋고 D램, 스마트폰, PC 수요 부진 이야기 나오는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런다는 거는 삼성전자라면 오르겠다. 심지어 LG전자도 실적이 좋고 현대차도 실적이 좋고 막 실적 좋은 기업도 안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가겠지. 상식 바뀌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모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고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AI 반도체 쪽에서 고점 영역에서 이렇게 터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모아놓으면 한 번은 오르겠지. 그러니까 모아놓는다는 거를 이런 분할적으로 이렇게 쭉 모아가게 되면 호재를 통해서 한번 들어 올리게 되는 타이밍이 반드시 와요. 이런 패턴에서. 그때 일단 비중을 약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장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정고점을 간다기보다는 횡보하다가 들어 올려서 7만원 전후를 도달됐을 때가 어느 정도 그때는 신용장과 또 줄어들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 타이밍까지 삼성전자를 버텨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반면에 반도체 중소형주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예요.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넘어갈 수 있다. 그쵸? 뭐 우리가 SK 3분 매출 영업이익이 뭐 18조,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반도체 호황기 2018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이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SK 하이닉스는 쌍바닥 이탈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주차트로 윗꼬리가 달렸죠. 여기 20만원의 윗꼬리가 주봉 20조에 19만 4천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특히 하이닉스라든지 여기가 음봉이 세게 나왔는데 더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18만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나왔어도. 근데 그런 기준이 한미반도체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연결 기준 영업이익 1000억 나왔어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이게 AI 칩에 쓰이는 HBM 쪽에 그쵸? 최대 분기 실적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도 떨어질 때, 카카오도 떨어질 때 지금 네이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상 최대에 나오는 2, 3년 동안에 계속 떨어졌죠. 네이버가 저평가인데. 근데 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최고점 2년 전에 2021년 고점에 3년 전에도. 요런 거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한미반도체는 원래 목표가 30만원까지 써내가면서 리포트 때리고 반절되고 지금 반등 들어간 상황인데 매출이 2천억 나오면 뭐하나요? 제가 LG전자하고 비교했었죠. 솔직히 LG전자 지금 매출 1년에 84조 나오고 100조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총이 16조예요.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어도 가전 쪽은 세계 1위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고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2조 나오는 걸 기준으로 지금 얘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세른봉이 세게 나왔죠. 거래량이 또 터졌죠.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지지부진하고 또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한미반도체가 위로 갔던 저항 12만원 저항 맞고 17만 11만 천 저항 맞고 내려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저점을 또 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9만원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내년 실적 전망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엄청 좋게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분기 실적 최대 실적 나와도 이런다는 것은 일단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저는 한미반도체보다는 이수페타시스를 항상 옛날에도 더 좋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엔비디아 점유율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보면은 최근에 STI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안 돼요. 많이 빠졌어도 제가 떨어질 때 이렇게 왼쪽 날개에서 급등한 다음 내물 때 안고 떨어진 반등할 때 무조건 비중 축소라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도 조금 났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2조 7천억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이제 반도체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밑에서 모아간다. 이번에는 또 거래량이 적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급등할 것인가,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본다면 한미반도체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그 섹터 안에서 가는 게 있다면은 얘가 좀 더 확률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얘도 지금 현재 주차트 기준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장악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위로 연타석으로 못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눌렀다가 밑에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4만원 전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보니까 약간 올라가는 애가 조금 더 엔비디아 관련주에 조금 더 엮여 있는 게 조금 더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AI 반도체는 또 엄청 폭락한 종목들 엄청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거 조정이 좀 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세른봉 금요일날 폭락 대비했을 때 유독 세게 빠진 애들, 거래량 또 터져서 빠진 종목이 다음 주에 지지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예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터졌고, 2차전지는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포스코홀딩스가 또 억지로 떨어졌고, 일본제철 나왔을 때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고 했었고, 이런 매각에 관련돼서는 옛날 일본제철이 이 가격에 매도 못했죠. 77만원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연기금하고 기관이 다 갖고 있고 봉인인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매각 못한다. 앞으로 매각할 때는 공신해야 된다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도 주가는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급락 나올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또 금요일날 많이 폭락한 쪽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반도체일 가능성이 있고, 철강 섹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여기도 문제 없죠? 응? 문제 없잖아요. 여기도 철강주. 그러니까 철강 가격 올라갈 거다. 중국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중국 관련주 뜰 수 있는 데가 또 철강주로 간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거기까지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니켈 사업 성과 나오고 있으니까 전구체 공장 준공하고 26년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양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서 우리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기관들 많이 사놨죠. 신용잔고도 엄청 빠져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가가 이때 고점에서 엄청 신용잔고가 버티다가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신용잔고 떨어지고, 신용잔고 올라가다가 또 반대 매매 다 털리고 신용이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포스코홀딩스 보면 안 된다 그랬죠. 76만원에서 30만원, 3분의 1은 안 됐죠. 에코프로는 3분의 1이 넘어요. 30만 7천원에서 7만원이니까 거의 4분의 1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최근에 화재 이슈로 인해서 주가 추세 돌려놨고, LG화학도 추세 돌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관들은 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쇼커버가 한번 들어올 때가 된 게 2차전지다. 저는 금투세하고 공매도 선진화만 생각하고 트럼프 이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면 전기차는 우리가 주행거리도 중요한데 안전성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전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 2차전자 안에 포스코홀딩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본다면은, 보세요.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없고 60월선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아예 안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오늘 오프닝 꼭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한번 주가 급등을 해서 요 라인 있죠. 50만원 넘어가서
55만 원 라인이 도달되고 나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못 되면은 거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근데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거죠. 조정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졌죠. 때릴 때 거래량이 왕창 터져서 월봉상으로 밀면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LG 생활건강처럼. 이렇게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지금 바깥에 지금 앵무새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 월봉상으로 20월선이 이렇게 크게 대량 거래로 오랫동안 머물다가 깨게 되면은 주가가 못 가요. 이렇게. LG 그 생활건강처럼. 근데 월봉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월봉상으로 지금 깼을 때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아니에요. 50만 원 넘어서까지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봉 차트가 지금 여기서 살짝 거래량이 증가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 저는 만약에 자신있게 모아간다면 포스코홀딩스를 모으겠어요. 지금이라도. 어차피 그 가격이 그 가격이고 최소한 나는 이미 다 사놨는데요. 기다리면 되는 거. 여기서 어차피 팔 거 아니죠. 여기서 사서 위에서 팔았다 손절하고 밑에 사고 이런 거 아니고, 예전에 샀던 분들 어차피 이번에 기대감 왔지만 터실 분들은 요번에 38만원에서 터신 분들이 있고, 원래 이 윗단위 거래량 없는 여기 매물대를 목표로 했던 분들은 이 가격 조정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떨어져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한 것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폭락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더 오히려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오랫동안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캔들에서는 반드시 50만원 전으로 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 반드시 줍니다. 이 정도 우량주는. 이 정도 월봉 최대치 거래량 떴을 때, 급등했을 때, 작년 7월달 급등했을 때가 단 열흘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처럼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호재 나와서. 왜? 거래량이 없을 때, 반대 매매가 다 터지고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을 때, 트럼프 얘기하고 공매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희망 없고 2차전지들 부정적으로 다 손절하고 얘기하는 이 타이밍에 중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안 된다 그랬었는데 급등 나오잖아요. 부양책 나오면서. 이거는 단 일주일 만에 2년 떨어진 거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 20% 급등하는 날이 외국인들이 이끈다고, 쇼커버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빠져봤자 네가 해봐야 34만원 느낌도 아예 갖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8만원 어차피 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어차피 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갔으면 했는데 안 간 것 뿐입니다. 북한이 지금 파병한 거 상관없어요. 핵전쟁만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북한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포스코홀딩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2차전지는 포스코홀딩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건설주하고 저는 대우건설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우건설이 흐름 자체가, 저는 금리 인하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이 못 가고 했음에도 못 가고 있다는 건, 이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직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량을 풀어서 부동산을 잡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그동안 우리 부동산이 왜 자꾸 급등하겠어요? 주식처럼 계속 찍어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도 여기서 당장 유상증자한다, 당장 전환 자체 상장된다, 주가 오르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상장이 되려면은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길이 여전히 서울엔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목동, 여의도부터 해서 압구정, 재개발, 재건축, 지방 쪽은 미분양 해소되고 있고, 오히려 미분양으로 샀던 분들 수익 중일 거예요. 지방 쪽도 이제는. 그래서 개포도 그렇고 강남 쪽 재건축, 그리고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 섹터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되면은 오히려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건설주는 건설주대로 전쟁 휴전 기대감에 급등을 할 거예요.
어차피 저는 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이 마지막 막바지라고 보고 있어요. 핵전쟁 못합니다. 어차피 푸틴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좀 이용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총알바지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대우건설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주가가 요렇게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저 보고 있어요. 심지어 두산의 에너빌리티도 지금 여기서 올라타죠. 완전 그때 호재 나오고 대우건설 호재 뜨고 나서 아직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차트 기준으로 지금 역대 최저 바닥에서 호재들밖에 없고, 대우건설은 특히 해외 수주도 좋고 국내 쪽 그 재개발 재건축 최대 수혜주인데 월봉상에 120월선을 다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졌죠, 이번에. 그래서 대우건설은 반드시 위로 갈 종목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5,000원이 목표가 아니라 대우건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주 지금 방산주처럼 이제 금리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대우건설 3,780원, 또 DLENC 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현대건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들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창단조가 제일 싸요. 한미글로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급등하는 거는 죄다 또 실적 없는 것들 급등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창단조, 한미글로벌, DY파워, DY를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DY파워 여기는 아마 올라갈 때 또 장대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들은 반드시 다 보셔라 라고, 제가 금리나 수혜주, 건설 섹터는 꼭 보셔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동차주가 아직 여전히 못 가는데, 한 가지 현대모비스, 제가 정말 오랫동안 LG전자고 말씀드리는데, LG전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항상 오르는 타이밍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 나왔죠, LG전자는. 근데 LG전자 같은 기업은 떨어질 때 거래량도 없었고 여기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바닥 다지기가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LG전자 장기 투자하면 저는 13만원, 14만원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런 거 모아가시고, 현대모비스는 저는 자동차 대형주 안에, 원래 현대차를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 현대모비스 내년 주도주로 떠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모해야 되는 게 현대모비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기대감이 상승한 지주회사로서 임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실적을 희생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드디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차 사이클 나오고, 자동차는 실적이 여전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인도 쪽 이제 상장 이제 현대차 그 부분도 있고, 12년 동안에 사실 바닥 다지기를 했어요, 얘도.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이끌려면 현대모비스가 가야 되는데, 여기도 월봉 120월선을 지금 또 돌파하고 있는데, 연봉상으로 3번이에요, 올해. 플러스 14%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갔다 또 플러스로 올라선 상황인데, 거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배당도 있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 현대모비스는 제가 28만원, 32만원 목표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도 저는 40만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꼭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화신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안 가고, 대원강업 무슨 뭐 안 됩니다. 보면은 현대공업, SL 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MS 오토텍도 지금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저평가인데 하나같이 급등을 하지 않았다. 올라갈 때 한 번의 장대봉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는 자동차주가 조금 이끌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대차도 지금 박스권 하단이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뜨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현대위아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전 섹터가 그런데 그나마 현대차 관련주는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 영상 꼭 봐주세요. LVMC 홀딩스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회사에 전화도 많이 하고, 거기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귀찮아합니다. 한번 전화하면 1시간씩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은 너무 따지니까. 근데 저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확실한가, 또 실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거짓은 없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세누한 오세영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채널A 방송하고 매일경제 방송은 꼭 보세요. 여기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에 대해서 선정이 되신 분이니까, 라오스에서 연매출 2조, 라오스의 국민기업으로 이 LVMC 오세영 회장에 대해서 매일경제 방송에서 한 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LVMC 유튜브는 꼭 보세요. 이제 올라올 것 같거든요. 호재들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직접 하고 다른 나라 직접 하는 나라가 있고 현지 기업이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베트남이 현지 기업이랑 하고, 미얀마는 LVMC랑 하고, 라오스 현대기아차 LVMC 홀딩스랑 진행을 하는데, 미얀마도 원래 독점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에요. 지금 점유율 1위거든요. 그거 전부 다 LVMC에서 하는 건데, 미얀마는 사실은 쿠데타만 아니었으면은 사실 LVMC가 너무 현대차가 잘 팔려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쪽이 미얀마였었는데, 요새 미얀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얀마 여전히 여기 LVMC가 미얀마 공장에서 현대차 쇼룸 요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베트남의 트럭 2위, 3위 하는 데가 LVMC예요. 베트남. 뜨는 나라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영상이 라오스의 전기 뚝뚝이, 태국 쪽에 우리 뚝뚝이 부르잖아요. 이제 전기 뚝뚝이가 대세인데, 요거를 LVMC 장악하고, 택시 시장도 LVMC가 장악했는데, 요 LSM이라고 써있는 데가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요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코코넛 사일로 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라오스 스마트 모빌리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인도차이나 뱅크는 라오스의 이제 민간은행 1위 은행. 여기에 인도차이나 뱅크가 LVMC 지분을 현재 11% 갖고 있는데, 전환사채 주식 전환 안 한 1,900원짜리가 전환이 되면 인도차이나 뱅크가 LVMC 지분을 20몇 프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10몇 프로지만. 근데 이 인도차이나 뱅크의 최대 주주가 오세훈 회장입니다. 지분을 8, 90%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 국무총리가 여기 디지털 위크에 장관하고 같이 참여했던 거, 이마트 관련된 여기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다 있어요. 라오스에 여기 골프장, 도소매 시장, 최대 도소매 시장,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완공되는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관련된 내용들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가면은, 만약에 이제 한국 기업이 올해 가장 많이 여행객이 증가율로 라오스가 선정이 됐는데, 라오스하고 교류 1위거든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한국의 농촌은 아예 라오스 국민으로 다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촌 지역은 라오스예요. 그럼 라오스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1970, 80년도에 해외 가서 일해서 우리가 외화 벌어서 나라가 발전하는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단계가 라오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또 이제 대형 호재가 또 하나 뜬 거는 뭐냐면, 방금 나온 기사예요. 오후 12시에, 일요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요거 있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때문에 포괄적 동반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5억 불 지원하고 FTA보다 상위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라오스하고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총리 만나서 했던 부분들,
경제회담에서 양자회담 해가지고 다 지원한다고 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올해 정말 많은 농촌 인력이 라오스 국민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라오스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라오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요번에는 이제 아예 정상회의 수혜주로 라오스가 앞으로 엄청 뜨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철도도 건설이 돼서 중국하고 연결되고 태국, 베트남 연결돼서 라오스가 물류 허브로 해서 물류 쪽을 장악한 데가 LVMC거든요. 택시, 뚝뚝이, 퀵 서비스, 물류, 전기차 충전소 다 LVMC가 장악했는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라오스에 왜 이마트하고 맘스터치, 파리바게트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호재가 몇 개인가. 파리바게트도, 라오스 파리바게트도 지금 뚜레쥬르 여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진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잖아요. 보면은 라오스의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맘스터치 진출하는데, 이 맘스터치 에스피스 그룹이 LVMC하고 또 지금 코라오 그룹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계약을.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오스 제가 뭐라 그랬죠? 평균 연령이 제일 어려요. 22살인가 3살이고 임금 경쟁력도 굉장히 있는 나라고 산업 초기 단계인데, LVMC 코라오가 여기서 택시 시장, 이제 뚝뚝이 말고 택시 시장 있잖아요. 택시도 LVMC가 하고, 어플도 카카오 어플 통해서 택시 잡고, 한국에서 여행 가면은 그게 라오스, 비엔티나, 루앙프라방, 방비행, 마트는 전부 다 우리나라 편의점이에요. 근데 누구랑 한다? LVMC 홀딩스랑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맘스터치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햄버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가장 잘 되는 데가 맘스터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보다 더 뜨고 있는 데가 맘스터치인데, 보면 이 라오스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LVMC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트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도 LVMC랑 한다 그러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또 다 진출하는데 여기 MOU가 아니에요. 합작법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라오스에 뛰어들기가 좋은 여건인데, 지금 이번에 라오스 회담에서 지금 또 호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제 FTA보다 또 윗단계로 라오스랑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수력발전소는 SK 하이닉스가 주어줘서 라오스는 전기가 풍부해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택시를 부르면 10대 중에 7대가 오는데, 그 충전소까지 하고 있는 데가 LVMC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오스가 블루오션으로 뜬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거 기사가 방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신세계랑 계약한 게 나오는데, 라오스 사정을 잘 아는 유통 관계자는 라오스는 공산단체자라서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LVMC랑 해서 라오스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데가 LVMC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일자리 창출 LVMC가 하니까 지금은 5,000명인데 이마트, 신세계, 뭐 편의점 이런 걸로 해서 10,000명까지 늘어나겠죠. 이미 늘어나고 있고, 지금 택시 시장 여기 카카오하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하죠. 그리고 퀵 서비스 하죠. 다 하는데 CJ 대한통운이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가 맞닿은 라오스에서 인지도 싸움에서 동남아로 뻗어간다. 그 문턱이 낮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LVMC 지분 관계에서 인도차이나뱅크를 주식 전환을 해야 돼요. 1,900원짜리를. 근데 KR모터스 매각을 하게 되면 LVMC에 돈이 4,500억 들어오고,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지분 11% 말고 다시 전환사채 주식 전환할 게 12% 정도 되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52%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대기업, 카카오도 여기 들어가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들어가 있고, 이미니스 바이오 들어가 있고,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 있잖아요. KR모터스 매각도 있고, 그리고 LVMC 지분이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LVMC는 제2의 성장을 하는 거가 매일경제 방송에서 나왔고, 채널A 방송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먹히는, 제가 뭐라 했죠? K유통,
많은 K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세계에서 먹히는 브랜드 K 해외 시장 격돌 나선 프랜차이즈 업계라고 나오는데 라오스 쪽만큼은 LVMC랑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본촌 치킨도 있고 여기 맘스터치도 있고 다 지금 라오스 진출은 파리바게트도 LVMC랑 진입을 한 거예요. K푸드가 뜨니까. 근데 유통 쪽을 장악한 데가 LVMC인데 이런 대형 호재가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가 맨날 보는 이 국무총리 있잖아요. 이분도 LVMC 디지털 위크 가가지고 LVMC 엄청 뭐 칭찬하고 이러잖아요. 국가 주석도 그렇고. 그러면 파리바게트도 지금 태국 등 추가 진출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하고 아니 호재가 도대체 몇 개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라오스랑 에너지 분야도 우리가 협력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라오스 전기차 충전소 하고 있는 데가 LVMC잖아요. 이렇게. 라오스 전기차 충전 누구랑 하죠? 라오스 정부랑 합니다. 그러니까 LVMC 전권을 다 준 거예요. 라오스 정부에서. 라오스에 대한 세금 20% 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인력 창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촉진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라오스에 늘어나는데 라오스하고 우리나라 교류가 늘어나고 라오스가 뜨게 된다면 라오스 진출하는 대기업들이 LVMC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오세영 회장이 유통적 미얀마 진출, 여기 코쿡챗은 뭐죠? 라오스의 카카오톡을 또 LSM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현대차 계좌 지분 들어가 있다 그랬죠. 라오스 국민들이 자체적인 카카오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발을 해서 정부 부처 인도차량뱅크 다 납품하겠다고 채널A 방송에 나왔잖아요. 매일경제. 그러면은 카카오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은행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라오스 여기 현대차 계좌 점유율 75%의 트럭까지 90%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S, 라오스에서 여기 LVMC밖에 없는 게 AS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트럭 분야에 대해서도 독점, 그리고 라오스의 삼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류, 라오스 세금 20% 낸다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분이 또 이제 이거 나오더라고요. 또 한상 회장이었었기 때문에 10월 24일 날 또 전북에서 또 이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연하더라고요. 한국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일 날 여기 그러니까 특강하는 거죠. 비즈니스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중에 거의 탑이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은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찾는 한인 경제인들 특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어쨌든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동남아 ETF가 이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오늘 나온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국민은행 여기 제가 보여드린 국민은행도 LVMC랑 같이 합니다. KB캐피탈에 KB카드 지분 들어가 있는데 LVMC랑 합작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라오스의 LVMC 때문에 진출해 있다. 합작법인 이미 했다. 동구바이오 제약도 LVMC하고 합작법인 해가지고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LVMC가 실적도 좋아지고 신차 수요가 증가돼서 앞으로 실적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 나왔으니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연말 내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기업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행객들 증가되고 환율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부채비율 58%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에 현금성 자산 80% 증가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 성수기가 우리 하반기 때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LVMC랑 하잖아요. 라오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이 있는데 주가가 아직 급등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KR모터스 매각은 반드시 한다 그랬거든요. 요것도 한번 뜰 것 같아요. 왜 LVMC가 750원에 넣고 이제 하반기 때 돌려줘야 되거든요. 전환사채 돌려줄 거 작년에 유증해서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750원 이상으로 올려놔야 LVMC가 유상증자 100억을 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각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만약 매각이 되면 HLB 이노베이션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HLB 매각돼서 순식간에 6배 오른 거예요. 7배씩.
KR모터스 매각되면은 요 돈이 LVMC에 4,500억 들어온다. LVMC가 최대 주주니까. 그 모멘텀이 있고 LVMC는 그거 말고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전에 그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LVMC랑 지금 진행되고 이번에 라오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FTA보다 상위 계약을 또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동남아가 지금 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 본다면은 저는 시가총액으로만 보는데 이게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해서 그렇지 옛날에 32,000원일 때 1조 5천억에서 7천억이라 그랬죠. 시총이. 근데 이때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었어요. 이때 사업을 한 개 했으면 지금 20개 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최소한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유무증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커졌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 시총으로 가려면은 지금부터 한 4배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건데 시총을 따라잡으려면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가총액 6천억, 7천억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 시총 회복 못하더라도. 근데 미얀마까지 되면 예전 시총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미얀마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독점입니다. LVMC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해서 한번 터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연봉상으로도 연봉 5년봉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 나왔죠. 그래서 다시 급등할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바닥, 주봉상으로도 바닥, 이제 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주가가 아직 못 간 상황이지만 호재들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지금 모든 자동차주들 떨어졌어도 이 LVMC는 연차트로 상승 추세로 해서 제2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실적이 좋아지고 신세계 이마트 모멘텀, KR 매각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실적 좋아질 기업이니까 KR모터스 매각도 되고 그래서 한번 크게 쏜다면 저는 정말로 시총 1조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때 됐으니까 또 호재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나온 호재를 제가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라오스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LVMC가 없으면. 그래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싸가지고 전고점을 한 번에 들어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00 초반인데 이 가격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를 떠나서 어떻게 얼마나 더 호재가 나와야 되고 얼마나 더 큰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 근데 크게 터지려면 매각 관련주로 터지는 게 가장 많이 터지고 그 다음 에너지 관련주, 광산 관련주에도 LVMC가 엮여 있잖아요. 광산 개발, 라오스는 광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검색해보시면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LVMC가 3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터질 내용들은 많으니까 터지고 나면 거래가 없을 때 한 번에 급등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기대해 보시고 실적이 꺾이는 기업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만약에 여기서 거량이 터져서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거량이 진짜 세게 터질 것 같으니까 2315원이에요. 현재 너무 가격이 바닥이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의견과 상관없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라오스라는 나라를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정말 LVMC가 라오스의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회사입니다. 라오스에서만큼은. 세금을 20% 내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호재도 나왔고 맘스터치 파리바게트까지 독점 계약 따냈으니까 합작법인 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앵무새가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릴게요. 조금 집중이 안 됐죠. 근데 제가 그 앵무새가 우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독자 엄지와 함께 최근 영상만큼이라도 다 봐주세요. 여기 최근 영상 3, 4개만큼이라도 처음 오신 분들 봐주시고 수고했다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라이브도 꼭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